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기본적인 걸 한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대형주죠. 화하,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넘어가고 있고 오늘은 한 3%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분이 좀 나오죠. 먼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모레퍼시 이니스프리 부진이 하락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이니스프리 부진 타격 목표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분기 해외 법인 실적 부진 전망이 3% 급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타임 레스폰스 렉셔리 부티크 파업 행사 개최 이렇게 나오고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그 다음에 불안한 일이 아모레퍼시픽 5년간 시장점을 반토막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위 말해서 체질이 어떠냐 그게 이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펀드멘탈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들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실적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뉴스의 기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정보 분석, 즉 세상에 노출된 정보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가가 지금 보시면 계속 안 좋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팩트가 돼버리는 거죠. 팩트가 안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강한 호재 세계면 강한 악재라고 얘기합니다. 증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좋다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모멘텀이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미 주가가 그러면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좋긴 좋은데 더 좋지 못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나쁘다 즉 악재가 계속 나오면 그거보다 더 나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겠죠. 그만큼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팩트가 돼버리면 이미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하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가 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적 반응이 된다. 미래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이 이미 돈 많은 애들은 그걸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선행으로 나타날 것이냐 후행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악재성 이야기 계속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이미 계속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17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40% 이상을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재무정보를 한번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뭐 이 얘기는 안 좋다 소리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작년 후반기에 1조 1000억 정도 그죠? 그리고 올해 그 전반기는 1조 2천억, 2조 1000억.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었어요. 보다시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분기 시작이 바뀌어가고 있는 올해 2021년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나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2017, 2018, 2019년 이거 연속으로 보면 5조, 그 다음에 5조 2천억, 그 다음에 5조 5천억 오르다가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확 주저앉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올해도 약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그전 쪽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잘 버는 회사가 이렇게 지금 아무리 악재여도 지금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전보다 덜 벌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긴 벌어도 덜 버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죠? 이 주식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가격의 흐름이 어땠는지 중요한 가격대가 어딘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 주가가 어디 의미 있는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보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가 주봉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보이죠? 14만 원대 보이죠? 이 14만 원대 여기는 2018년도에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은 지지를 했는데 그 자리죠. 또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주가는 한번 이렇게 상승을 갑니다. 그러면서 쭉 빠졌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만큼은 하루 이틀 형성된 가격대가 아니고 예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14만 1,000원, 14만 7천 원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17만 2,500원인데 11만 7천 원 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왜냐, 반영이 될 만큼 됐는데 이거마저도 여기서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이 중요하게 지지를 했던 그동안에 지지를 자격했던 가격이 빠지게 된다는 것은 주가의 레벨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이 되겠지만 악재가 있다라는 건 인정이 되겠지만 워낙 좋은 회사고 남기는 장사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1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14만 원 가격대가 그러면 월봉과 그죠? 월봉에 14만 원, 주봉에 14만 원, 그 다음에 일봉에 14만 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4만 원이라는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은 14만 원의 붕괴 여부, 지지 여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1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기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명이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주봉을 보게 되면 2015년서부터 고가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을 여기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넘어갔지만 이 내려오는 저항대가 지지로 바뀐 자리가 또 만나는 자리가 여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14만 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14만 원 가격을 중시 여기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이 자리가 월봉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하고도 이렇게 하고도 다 만나는 선이 14만 원대이기 때문에 14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그 간격을 봐야 되겠죠. 저런 걸 보지 않으면 중간에 자기 느낌대로 자르거나 느낌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제시해 놓은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생각해 볼 때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14만 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그죠? 참고사항 보시고 만약에 이 아모레퍼시픽 반등을 한다면 보다시피 2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교차했었어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를 지지를 했었고 그죠? 저항을 받았고 안착하지 못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깼다가 25만 원 금방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14만 원하고 25만 원 사이가 파동의 간격이 된다는 얘기죠. 위쪽에서는 25만 원대가 저항이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는 14만 원이 아닐까. 자, 요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원과 25만 원 사이에 파동 급간을 두고 이 아모레퍼시픽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14만 원, 그리고 2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참고사항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14만 원과 이렇게 15만 원 사이 간격을 두고 14만 원 이탈은 대응을 해줘야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15만 원까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가 목표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 즉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인데 아모레퍼시픽은 마이너스는 가능해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이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악재성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주가라고 하는 것은 30만 원에서 벌써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등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차트상은 14만 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점이 나타나 있고요. 그죠? 위쪽에서는 25만 원 나타나 있고. 그러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정보 분석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는 14만 원, 25만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